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에서 부산까지 이스타항공을 타고 간 후기를 보여드릴게요. 난디류 때문에 너무 많이 흔들려서 고생했던 후기이기도 하고 또 비상구 좌석을 공짜로 타게 된 세 번째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스타항공의 737 맥스 항공기를 타게 됐고요. 이 737 맥스를 새로 도입된 항공기를 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7시 55분에 부산으로 가는 이스타항공 ZE908편을 타고 부산까지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공항 이스타항공 카운터에 왔고요. 이스타항공 카운터는 공항 동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42번부터 47번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이스타항공은 최근에 스누피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 티켓을 받았고요. 비상구 좌석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비상구 좌석 공짜로 받는 건 티웨이 1번, 이스타항공 2번 이렇게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보안 검색을 모두 마치고 제주공항 국내선 에어사이드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탑승한 이날은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뒤 일요일이어서 사람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일요일은 일요일답게 제주공항 오후에 사람이 많으셨습니다. 일요일 오후 제주공항에 사람이 많았어요. 일단 오늘 탑승할 게이트 쪽으로 걸어가고 있고요. 오늘 탑승한 게이트는 리모트 게이트예요. 비행기는 저기 화물청사 쪽에 주기가 되어 있어서 버스를 타고 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주공항은 촬영하는데 크게 제약이 없어서 리모트 탑승할 때 비행기를 찍을 수 있어서 기분이 되게 좋네요. 오늘의 게이트로 좀 이동을 하면서 오늘 구매한 티켓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 일주일 정도 지나서 가격이 좀 내려가 있을 줄 알았는데 결코 싼 가격이 아니었고요. 일요일 저녁은 일요일 저녁입니다. 저는 이 티켓을 이스타항공 공식 홈페이지에서 98,700원 그리고 사전 좌석 지정에 4,000원 더해서 총 102,700원에 구매를 했어요. 일요일은 일요일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돼서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이번에 영상 소스를 많이 찍어 놓은 게 없어서 간단한 탑승기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통유리로 된 이 통로를 지나서 계단을 내려가면 버스가 앞에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게이트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ATAS 시상조업사 이 버스를 타고 제주공항 이스타항공이 주기되어 있는 게이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쪽 끝까지 가야 돼서 버스를 타고 꽤 가야 돼요. 위쪽으로는 제주에 막 도착하시는 분들이 브릿지를 통해서 내리고 계시네요. 자,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있고요. 이쪽은 주로 제주항공이랑 이스타항공이 주기를 많이 하는 그런 게이트예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보니까 벌써부터 이스타항공 항공기가 보이고요. 이 항공기는 제가 오늘 탑승한 항공기는 아닌데 같은 기종인 737 맥스 항공기예요. 이스타항공은 현재 737-800 항공기와 737 맥스, 737 단일 기종으로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총 19대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737-800 10대, 737 맥스 8 9대, 그리고 맥스 8은 8대를 더 주문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항공기의 대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앞쪽으로는 제주항공의 737-800 항공기가 보이고, 그리고 오늘 제가 탑승할 이스타항공의 737 맥스 항공기, 그리고 저 뒤쪽으로도 맥스 항공기가 한 대 더 있는데 이 항공기는 제가 꼭 타보고 싶었던 이번에 새로 도입된 737 맥스 항공기인데 908편에 잘 투입되기도 했는데 오늘은 이 항공기가 아니라 제가 앞서 몇 번이나 탑승해봤던 호텔리마 8599 항공기가 오늘 걸렸습니다. 오늘 탑승한 항공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호텔리마 8599 항공기고요. 기령은 6년 정도 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항공기예요. 이스타항공에서 국제선, 국내선 가릴 것 없이 다니고 있고 호텔리마 8599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부산발을 베이스로 운항하고 있는 항공기예요. 부산을 메인 허브로 운항하고 있는 항공기입니다. 당연히 737 맥스이니까 스카이 인테리어가 적용된 항공기이고요. 쾌적한 기내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항공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타항공의 보잉 737 맥스 8, 737 800의 다음 세대 항공기인 737 맥스 8 기내 안으로 들어왔고요. 오늘 제 자리는 창가 자리이기 때문에 화장실에 빠르게 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몇 번 타봤던 동일한 기재이긴 한데 화장실에 보면 당연히 737 LCC의 737인 만큼 넓진 않고 좁습니다.
하지만 있을 건 다 있는 기본적인 건 다 갖추고 있는 화장실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제 자리로 왔고요. 근데 멍청하게 자리를 합려 뒤에 앉아가지고 좀 쪽팔리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좌석 간격은 당연히 넓고요. 비상구 좌석이니까. 이렇게 어마무지하게 넓어서 되게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상구 좌석은 넓다고 좋아할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타야 합니다. 세이프티 카드로 737 맥스 인증을 해주고, 테이블을 보면 비상구 좌석인 만큼 몸쪽으로 다른 좌석보다 더 많이 당겨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비상구 좌석의 특징은 창문 덮개가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보통 자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데 비상구 자리는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의 기내 잡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어부산의 기내 잡지와 비슷하게 승무원분들이 추천해주시는 그런 상품들이 앞쪽에 적혀있고, 면세 상품들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면세 상품들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스카이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요즘에 홍보하고 있는 게 넘버원 LCC 이걸 홍보하고 있는데, 스카이트랙스에서 우리나라 LCC 중에 순위를 가장 높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스타항공 쾌적한 기내 환경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기의 평균 기량이 되게 낮거든요. 그리고 부산에서도 새로운 노선들을 많이 취향했더라고요. 일본 노선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꼭 한번 타보겠습니다. 일단은 부산 다낭 대한항공부터 먼저 발권을 조만간 갈길 겁니다. 자, 이제 승객분들이 거의 다 타신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출발할 것 같네요. 스카이 인테리어가 적용된 모습의 보잉 737 맥스8 항공기의 기내 모습이고요. 저는 이 스카이 인테리어가 되게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안정을 주는 듯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항공기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푸시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푸시백을 하면서 엔진 시동을 걸고 조종 상태들 확인하고 출발할 것 같네요. 이 이스타항공의 엔진 카울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흰색으로 도색된 항공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엔진 카울이 빨간색으로 다 덮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스타항공의 흰색 카울 엔진 덮개인 항공기도 추억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백을 완료했고요. 이제 토잉카도 떨어지고 활주로를 향해서 이동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활주로는 25번 활주로라서 활주로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예상보다 조금 늦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일찌감치 했습니다. 특히 이 시간대에는 출발하는 비행기들이 많아서 더 늦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제주에서 이 시간대에 비행기를 타면서 정시에 제주에서 빠져나가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항공기가 지상 활주를 시작하면서 기내 조명도 어둡게 하고 이제 스카이 인테리어가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파란색의 은은한 불빛. 이제 항공기가 활주로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비도 오고 어두워진 제주공항의 풍경이 보이고요. 많은 항공기들이 제주도에 와 있네요. 승객분들을 태우고 다시 육지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항공기들이에요. 제주공항. 너무 자주 가서 이제 제주공항 안의 모습, 국내선 청사의 지도를 다 외울 것 같아요. 일단 택싱하면서부터 느낀 건데, 확실히 737 맥스가 737 800보다 엔진 소음이 확연하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말 조용하긴 조용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제주도를 이 시간대에 정시에 빠져나가는 걸 본 적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장님께서 정시에 못 빠져나간다고 안내방송을 해주십니다. 이륙하는 항공기가 많아서 좀 지연된다고 안내방송을 해주셨어요. 좀 기다리다 보니 저희 항공기의 이륙 순서가 첫 번째로 다가왔고요. 이제 저기 보이는 저 항공기가 착륙하고 나면 이제 저희 항공기가 이륙할 것 같습니다. 제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수송량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항공기들이 이착륙함에도 불구하고 활주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활주로가 하나밖에 없는데도 모든 이착륙 수요를 활주로 하나로 감당하고 있어요. 착륙하면 이륙하고 착륙하면 이륙하고 계속해서 이 루틴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공항입니다. 07 활주로 앞에 파파 13 유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는 항공기네요.
파파원 3 제일 끝쪽 유도로예요. 손님 여러분, 이 비행기는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자, 이 안내방송이 나오자마자 항공기가 제주공항에 착륙을 하고요. 준야오 항공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중국의 준야오 항공. 착륙을 했고요. 이제 우리 항공기가 활주로로 진입을 하고 있어요. 제주공항에서 이륙하는 이스타항공의 보잉 737 맥스 8, 호텔리마 8599 항공기에 이륙하는 엔진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항공기가 안전하게 제주에서 이륙을 했고요. 이제 순항고도까지 쭉쭉 상승을 이어나갑니다. 이날 날씨가 출발할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부산에 도착할 시간쯤 되니까 날씨가 되게 안 좋아져서 파라타 항공을 타고 내려오면서부터 항공기가 엄청나게 흔들리더니 부산에 갈 때도 계속 난기류 때문에 항공기가 엄청나게 흔들렸습니다. 승무원 착석하라는 안내방송도 계속 나왔어요. 일단 좀 흔들리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기내의 모습이고요. 짐벌의 도움을 받아서 흔들림을 어느 정도 완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짐벌에서 한 그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는 구름에 비친 불빛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는데 오징어잡이 배들 그리고 어선들의 불빛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는 걸 볼 수 있네요. 동남아에서 들어올 때 보면 새벽 시간에 해가 안 떴을 때 오른쪽 자리에 앉으면 대만을 지날 때 불빛들이 엄청나게 많이 바다에 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육지인 줄 알고 봤다가 그 위치가 바다에 어선들이 떠 있는 거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게 봤던 그런 기억도 떠오르네요. 항공기는 상승하면서 8000피트를 통과하고 이제 안전고도인 10,000피트에 점점 접근하고 있습니다. 10,000피트를 통과하면 원래 안전벨트 사인이 바로 꺼지는데 이날은 항공기가 꽤 흔들렸어가지고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는 의미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바로 켜졌어요. 안전벨트 사인이. 항공기가 10,000피트를 통과해서 순항고도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안전벨트 사인은 꺼지지가 않고 이 날개 끝에 윙렛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름이 되게 꽉 차게 끼어 있어서 항공기도 되게 많이 흔들렸어요. 좀 많이 흔들렸어가지고 불안하진 않았는데 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오늘의 순항고도인 17,000피트에 거의 다다른 모습이고요. 오늘도 약 900피트에서 1000피트 정도의 오차를 보여주고 있는 제 휴대폰 고도기입니다. 현재 항공기는 제주도를 이륙해서 부산으로 가는 항로를 탔고요. 항공기는 꾸준하게 조금 흔들리고 간헐적으로 강하게 요동을 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난기류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폐기 처분한 영상도 있어요. 짐벌에 카메라를 넣고 찍었는데도 꽤 많이 흔들려가지고 쓰지 못할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는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항공기가 바로 하강을 시작합니다. 부산을 향해서 하강을 시작하고 이제 하강을 시작했으니까 또 항공기가 구름을 통과해서 내려갈 텐데 내려가면서도 항공기가 지금처럼 꽤 많이 흔들렸던 것을 기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찍는데도 저 웬만하면 이렇게 잘 안 흔들리는데 항공기가 꽤 많이 흔들렸어요. 이렇게 카메라를 손으로 들고 있는데 좌우로 유동을 많이 치더라고요. 항공기가. 승무원분들도 빨리 자리에 착석하라고 안내방송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거의 한 3, 4분에 한 번씩 승무원분께서 이동하지 말고 안전벨트를 매셨는지 확인해달라고 안내방송을 계속해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항공기가 꽤 많이 흔들렸습니다. 자, 일단 난기류고 나발이고 항공기는 하강을 하면서 김해공항에 접근을 하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 김해공항에 착륙할 것 같습니다. 7,500피트 정도까지 고도를 내렸네요. 순항고도에 비해서 10,000피트 정도 내려온 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늘의 후기를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비싸서 그렇게 막 만족스러운 비행이었다? 라고는 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비상구 좌석을 공짜로 탔으니까 넓게 잘 온 것 같고요. 근데 LCC 치고는 좀 비쌌던 거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기류가 좀 심했어서 난기류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에겐 좀 불안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비행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딱히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고 그냥 집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편하게 왔던 것 같습니다. 이스타항공은 당연히 다음에도 탑승할 의향이 100% 있고요. 이스타항공 국제선도 꼭 한번 타보고 싶네요. 짜릿한 가격에 추억을 파는 항공사, 그 문구가 머릿속에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데 짜릿한 가격에 추억을 파는 국민항공사, 이스타항공 옛날에 코타키나발루 갈 때 한번 탔었는데 국제선 기회가 되면 꼭 한번 타보겠습니다. 이번에 마나도에도 취항을 하던데 마나도 노선 흥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해공항에 접근하는 영상 보여드리고 오늘의 탑승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는 이제 명지국제신도시와 명지 쪽을 지나서 김해공항에 접근을 하고 있고요. 김해공항은 군사공항이기 때문에 공항 외부를 촬영하면 안됩니다. 잘못하면 크게 데입니다. 착륙하고 나서 리버스 하는 거 공항 외부는 안 찍고 리버스 게이지가 열리는 거 처음 봐가지고 여기만 확대해서 한번 찍어봤는데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 리버스 게이지 저렇게 열리는 건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흔들렸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좌석 벨트 표시등이 꺼질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된다는 안내방송이 나와서 휴대폰을 켜봤는데 오늘의 항로는 그냥 평범하게 항로를 잘 타고 부산까지 날아온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엔진 시동이 꺼지고 안전벨트 사인도 꺼지고 비행기에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공항 국내선 청사 안으로 잘 들어왔고요. 잘 도착했으니까 오늘의 탑승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